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 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한 주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 요양 난민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사라지게 만들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 2, 3회 제공되던 경로당 무료급식을 주 5일 전면 확대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위생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을 더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몸이 아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주는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정책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꿈 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관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한 주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 요양 난민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사라지게 만들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 2, 3회 제공되던 경로당 무료급식을 주 5일 전면 확대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위생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을 더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몸이 아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주는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정책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꿈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관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한 주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 요양 난민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사라지게 만들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 2, 3회 제공되던 경로당 무료급식을 주 5일 전면 확대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위생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을 더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몸이 아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주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정책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꿈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관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 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단추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 요양 난민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사라지게 만들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 2, 3회 제공되던 경로당 무료급식을 주 5일 전면 확대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위생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을 더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몸이 아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주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정책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꿈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관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 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한 주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8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 요양 난민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사라지게 만들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주 2, 3회 제공되던 경로당 무료 급식을 주 5일 전면 확대로 추진합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위생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을 더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몸이 아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주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가지 정책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꿈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는 관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삶, 국가는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노인 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한 차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1년에 72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부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샀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라는 이유로 오히려 1인당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부부 가구는 1년에 약 168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감액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보조 인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개당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임플란트 비용은 많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적용 연령은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는 4개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 사협회에서는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틀니나 충치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줄 장년 수당 신설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로 직장에서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보다 몇 년 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정적인 소득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의 첫 단추부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하여 더 큰 안정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너무 빨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 발맞춰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소득 단절을 겪지 않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간절히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따뜻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는 돌봄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집 근처에서 치매 간호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질 좋은 노후를 보장하고